내마녀의 말을 맞이했던 어제 국내 증시 역시나 장 후반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점심때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장 후반에 급격하게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더니 결국 모두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장 막판에 사자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0.05%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어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그대로 지수에다 반영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방산 관련주들은 연일 신고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대부분 방산주를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던 종목도 파이버프로, 현대로템까지 모두 방산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방산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단독 보도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제 장중에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관련 기업들이 극비로 캐나다에 방문을 해서 이 잠수함 그리고 K9 잔유포와 같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장중에서도 크게 반영이 되면서 현대로템이 어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산 관련주들 물론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기업인 D-Wave가 새로운 물질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자 이날장에서 국내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가 양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날장에서도 굉장히 돋보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제 나왔던 증권사의 리포트가 특히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사증권이 이 캠트로닉스를 놓고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리기판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망 안에서 있는 핵심 벤더인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캠트로닉스가 이날장 에서는 1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부터 계속 있을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월에는 유럽의 폐암학회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연준이 올 연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회 모멘텀 그리고 인하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입장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3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K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신약과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SK바이오팜도 수면장애 치료제를 놓고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에 있고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제는 오는 유럽 폐암학회에서 관련된 효능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 바토클리맙과 관련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이번 달 안으로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결과와 함께 이 해당 종목들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있는 GTC 컨퍼런스를 놓고 양자의 날이다라고 본격적으로 명칭을 붙인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다음 주 엔비디아 컨퍼런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본인들만의 양자 칩을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컨퍼런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최신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한테 공개를 할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를 넘은 상법 개정안의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사 기준으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이 회사로만 지정이 돼 있다가 이제 주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발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식어 있었던 투자 심리를 키울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트럼프의 코멘트들이 뉴욕 증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간밤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이 보복 관세를 한다라고 하자 유럽 쪽에 와인을 놓고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쪽 같은 경우는 휴전 자체는 찬성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적으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종전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지를 놓고 앞으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보여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새벽 시간 기준으로 금 선물이 3,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내 금 가격이 3,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걸고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나왔던 경제 지표로는 2월의 PPI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권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CPI와 PPI 모두 현재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관세 이슈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3월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PPI 안에서도 PCE 쪽에 좀 적용되는 지표들은 되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는 되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연준은 FOMC 회의를 열게 됐는데 일단 이번 FOMC는 금리 동결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한 차례 해서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시작은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FOMC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엔비디아 GTC 공개가 되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AI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까지 일제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저희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0일에는 BOE 그리고 유럽의 정상회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대거 남아있는 만큼 다음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